요즘 지방으로 내려갈 때 철도를 이용한다면 대부분 고속열차나 일반 열차 둘 중 하나를 탑승하게 되실 텐데요. 이때 창밖 풍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는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뿐 아니라 아예 이용하는 선로 자체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두 열차가 다른 선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속도가 2배 차이가 나니까 고속열차는 고속열차끼리만 운행하는 전용 선로를 만들어줘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이렇게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가 주행하는 선로를 서로 분리해놓는 이유, 정말 오직 각 열차의 최고 속도의 차이 이거 하나뿐일까요? 얼핏 보면 그냥 운행속도만 다른 고속도로와 국도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고속열차가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선은 열차가 시속 300km라는 속도로 안전하게 달리게 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신호까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에서 일반선과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속선과 일반선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그리고 일반선에서는 왜 시속 300km를 낼 수 없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곡선 반경, 포괄적인 의미로는 선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버스 탈 때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면 원심력 때문에 몸이 바깥쪽으로 쏠리잖아요. 이것처럼 열차도 곡선 구간에서는 원심력 때문에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사실 열차 같은 경우는 정해진 선로 위로만 다녀야 하고 무게중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선박 같은 것보다 흔히 말하는 코너링에 좀 더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열차나 전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선로에 편경사가 있거나 틸팅 기능이 있더라도 정도가 심한 곡선 구간에서는 무조건 제한 속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근데 시간 절약이 생명인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도 똑같이 곡선 구간마다 속도를 줄였다 높였다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KTX가 무슨 F1 레이스카도 아니고. 그래서 고속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직선 구간으로만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비교적 터널이나 교량이 많고 공사비도 좀 더 비싼 편이죠. 자, 근데 상식적으로 기차가 무슨 비행기도 아니고 아무리 터널과 교량으로 도배를 한다고 해도 가는 길에 피할 거 피하고 또 여기저기 들리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곡선 구간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속선 같은 경우는 곡선 구간도 고속으로 통과가 가능하도록 상당히 완만하게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국가철도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제한 속도가 150km일 때와 300km일 때 최소 곡선 반경이 4배 이상 차이가 나게 돼 있고, 또 실제 고속선의 경우는 이걸 한참 뛰어넘는 약 7000m 이상의 곡선 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선 구간에서도 대부분 300km 이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선 반경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R은 몇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R은 곡선 구간이 원의 일부라고 할 때 그 원의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R값이 클수록 곡선이 완만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완화곡선이나 켄트 그리고 경사도 제한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선보다는 여러모로 조건이 매우 빡센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 그 자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왜 덜커덩 하는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여름엔 철로된 레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에 대비해서 흔히 이음매라고 불리는 이런 틈을 만들어 놓는 건데, 보통 일반선에서는 정청 레일이라고 하는 25m짜리 레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음매도 25m마다 하나씩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고속선에서도 이걸 똑같이 해놨다가는 소음이든 승차감이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고속선은 장청 레일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300m짜리 레일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또 현장에서 장청 레일끼리 다시 용접을 시켜서 아예 시점부터 종점까지 끊어지는 부분 없이 전부 하나로 이어지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끔씩 고속철도를 표현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나의 레일로 이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호 시스템도 둘 차이엔 차이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시속 300km로 달리면서 이런 전통적인 신호기를 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고속열차는 신호정보를 수신받아서 차내에서 현시해주는 차상 신호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동제어장치 ATC나 자동방어장치 ATP와 연계돼서 자동운전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고속열차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고속열차는 폐색장치라는 것도 기존에 사용하던 고정폐색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이동폐색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열차가 하나의 신호기가 돼서 운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속선과 일반선의 차이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요 3개 말고도 분기기 구조나 레일의 종류, 전차선, 궤도의 형식 등등 두 노선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고속선을 달리는 KTX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채널에 있는 KTX 영상 한 번씩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